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영주입니다. 올해 57살이고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저 역시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진짜 일어났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엄마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그녀가 실은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쟁이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32이 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혼자 키운 아들이라 늘 걱정이었거든요. 다른 집 아들들은 벌써 장가도 가고 손자까지 낳았는데 우리 준호는 언제쯤 좋은 인연을 만날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모든 악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지만 준호가 가끔 놀러 오니까 그대로 두었죠. 마당에는 제가 직접 기른 상추며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요.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고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준호가 자주 바빠진다면서 집에 잘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 때문이었더군요. 신미애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속이 뒤틀립니다. 준호가 처음 미애를 데려왔을 때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화장도 아주 정교하게 했고 옷차림새도 깔끔했고요.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다고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신미애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절도 깍듯하게 하고요.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때는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애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조곤조곤했어요. 아버지는 S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고요. 어머니는 강남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같은 S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듣고 보니 참 좋은 집안 딸이더라고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준호가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미애를 위해 정성껏 차려낸 저녁상을 받으며 미애가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준호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음식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죠. 며느리가 될 사람이 시어머니 음식을 칭찬해 주니까요. 식사 중에도 미애는 계속 제게 음식을 권했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 아이가 진짜 마음씨가 착하구나 싶었죠. 그 후로도 미애는 자주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 선물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서 비싼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주고 가곤 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죠. 며느리감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챙겨주다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미애가 가져오는 선물들이 너무 비쌌거든요. 한 상자에 몇십만 원씩 하는 과일이며 수입품 건강식품들, 대학생이 그런 걸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집안이 잘 사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미애는 말솜씨도 정말 좋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역시 어머니는 지혜로우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주곤 했죠.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애가 참 예쁘구나 했는데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준호도 미애와 함께 있을 때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아니,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미애가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 준호의 손을 잡는 모습, 모든 게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우리 준호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혼자 키운 아들이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미애와 준호는 정식으로 약혼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기꺼이 찬성했죠.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미애는 시어머니가 될 저를 정말 잘 모셨고 준호도 미애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미애 부모님이랑 함께 식사 한번 하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 그러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죠. 사실 미애 부모님도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이시고 갤러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도 좋은 한복을 꺼내 입고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미래 사돈과의 첫 만남이니까 실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약속 당일, 저는 준호, 미애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곳이었죠. 미애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고 준호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었죠.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애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 다녀와 했죠. 별 생각 없이요. 그런데 미애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분이 갑자기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급하고 다급해 보였어요. 그분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 여자분이 며느리가 되실 분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분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제 남동생이 저 여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좋은 집안 딸인 척하면서 접근해서 돈을 빼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분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저 신미애라는 여자 말이에요. 제 동생도 똑같이 속았어요. 좋은 집안 딸인 척, 대학교 나온 척, 부모가 교수고 사업가인 척,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기꾼이라고요. 그때 미애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그분은 급하게 명함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미애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식사 내내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미애와 준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요. 그 여성분의 말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기꾼이라고? 우리 미애가? 준호는 제가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애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미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명함을 꺼내봤어요. 민사법률 상담소 김미정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짜 변호사셨나 봐요. 그런 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미애가 사기꾼일까? 그럴 리 없어. 그런데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요. 여보세요. 어제 식당에서 신미애에 대해 말씀해 주신, 아, 그때 그 어머니시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죠. 김미정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 남동생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동생이 2년 전에 신미애를 만났어요.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좋은 집안 딸이라고 소개받았고 부모님도 사업하신다고 했고요. 동생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미애가 변호사님 동생에게 했던 말들이 준호에게 한 말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학력까지요. 처음엔 저희도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을 자꾸 빌리더라고요. 부모님 사업이 어렵다면서 잠시만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준호도? 결국 동생이 전 재산을 다 털어주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였어요. 그럼 신미의 정체는 뭔가요? 본명은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부모님도 교수도 사업가도 아니고 본인도 S대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빚만 수억 원이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내는 게 직업이에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 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세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진 보세요. 같은 사람이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틀림없이 우리 미애였어요. 그런데 사진 속 미애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화려했고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건가요? 작년에요. 저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할 때 찍힌 거예요. 미애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드님께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변호사님이 탐정사무소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연락해 보세요. 제대로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복잡했어요. 이 모든 걸 준호에게 어떻게 말하지? 믿을까? 아니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까?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제 식사 어떠셨어요? 미애 부모님이 다음에 한 번 더 뵙자고 하시던데.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이상한 걸 들었는데. 뭔데요? 혹시 미애에 대해서, 너는 미애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니?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애 부모님도 만나보셨잖아요. 다보서무 친척이 사돈이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미애 부모님을 직접 만난 적 있니? 당연하죠. 여러 번 만났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이미 미애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결국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탐정사무소 사장님이 직접 만나자고 하셨어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셨어요. 신미애 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정말 의심스러운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 걸 알고 싶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학력, 가족관계, 재정 상태,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주시면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도 준호와 미애는 결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예식장도 보러 다니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보는 제가 답답했어요. 미애는 여전히 저에게 잘해줬어요. 어머니 예식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탐정사무소에 갔을 때 사장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이 보고서를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미애 씨가 말한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학력부터 가족관계까지 모든 게 조작된 거예요. 보고서를 넘겨받았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신미애 28세, 실제 학력, 미용 전문학교 중퇴, S대학교 재학 경력 없음, 부친 행방불명 이혼 후 연락 두절, 모친 남대문 시장 식당 운영, 재정 상태, 대출 잔액 2억 3천만 원, 신용 불량자, 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2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미애가 지금까지 3명의 남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속였다는 것, 그들에게서 총 5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냈다는 것,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사진도 있어요. 탐정 사장님이 사진들을 꺼내셨어요. 이건 신미애 씨 어머니예요. 사진 속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일을 하고 계셨어요. 미애가 말한 갤러리 운영하는 엘리트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건 신미애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에요. 아드님과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진 속 미애는 제가 아는 미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표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어요. 어머니, 이 모든 걸 아드님께 보여주세요. 하루라도 빨리요. 집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준호를 이렇게 속이다니.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미애랑 신혼집 계약금 넣었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 들어가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계약금까지 넣었다고?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꺼냈어요. 이거 좀 봐. 준호가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표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왜 미애 이름이? 다 읽어봐. 준호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는 듯 읽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한참을 읽더니 갑자기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준호야, 이건 사실이야. 미애는 거짓말이에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미애를 싫어해서 이런 가짜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이건 전문 탐정이 조사한 거야. 탐정이요? 엄마가 탐정까지 고용해서 미애를 조사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네가 속는 걸 볼 수 없어. 미애는 사기꾼이야. 너에게서 돈을 빼내려고 하는 거라고. 말도 안 돼요. 미애가 제게서 돈을 뭘 빼내요? 오히려 미애가 항상 자기 돈으로 데이트비 내고 엄마한테 선물도 사다 주잖아요. 그것도 다 계산된 거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마. 준호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미애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우 미애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미애를 질투했나요? 전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준호야, 엄마를 믿어줘. 엄마가 너를 해칠 일은 절대 하지 않아. 믿으라고요? 이런 조작된 자료를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요? 준호가 보고서를 들고 흔들었어요. 이런 건 돈만 내면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탐정한테 미애 나쁘게 써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미애 부모님도 만났잖아요. 교수님이시고 갤러리 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애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요. 가짜 부모님까지 준비해놨다는 걸요. 준호야, 혹시 미애 부모님 댁에 가본 적 있니? 당연하죠. 강남에 있는 집이에요. 정말 큰 집이고, 그 집 주소 정확히 알고 있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한번 확인해보자. 정말로 그분들이 그 집에 사시는지. 준호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설마 엄마가 그것까지 의심하시는 거예요? 준호야, 만약 엄마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할 거니? 만약 미애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애를 믿어요. 그럼 증명해보자. 미애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봐. 어떻게요? 미애 부모님께 전화해봐. 지금 당장.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준호가 망설였어요.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왜 안 해? 확실하다면서? 그냥 갑자기 그러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니 준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아마 미애에게 갔을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미애랑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미애가 사실 부모님이 지금 해외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분들이 대신 만나주셨다고.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좀 더 확인해보고 싶어요. 적어도 준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다행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미애한테 정직하게 물어보려고요. 모든 걸 다. 조심해. 만약 정말 사기꾼이라면 거짓말을 더 잘할 거야.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정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엄마 말이 맞았어요. 뭐라고? 미애가 인정했어요. 준호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애가 직접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부모님도 가짜고 학력도 가짜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던? 사과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게 됐다고.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헤어지자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기꾼이었어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건 아픈 일이잖아요. 잘했어, 준호야. 그런데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어떻게 이런 걸 못 알아봤을까요? 제 마음도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아니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거든. 미애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던?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제가 가장 순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상대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미애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김미정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신미애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번엔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번에 확실히 잡아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희 준호의 증언과 탐정의 조사 자료, 그리고 변호사님 동생의 피해 사실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미애의 피해자는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까지 총 8명의 남성을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와 준호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다시 본 미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그 착한 며느리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미애는 끝까지 자기는 진짜 사랑했다고,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미애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애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이번 남자 정말 쉽네. 어머니도 완전히 속고 있고 곧 큰돈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저까지도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미애는 징역 5년형을 받았어요. 다른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고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한동안 우울해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만 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 저는 언제쯤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또 속을까봐 무서워요. 그럴 때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옆에서 봐줄게. 준호가 그제서야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말을 안 믿어서. 괜찮아. 엄마는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사실 저도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일찍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서요. 만약 그 식당에서 김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연애에는 조심스러워하지만 예전처럼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준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미애가 신혼집 계약금 넣고 나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제게 2억 원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혼수비며 예식비며 해서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까지 갔다면 준호는 정말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다행히 엄마가 막아줘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만약 그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애가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험 많은 어머니도 속을 정도로 치밀했어요. 만약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저도 끝까지 속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도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나와요. 결혼 사기꾼들 이야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꼭 말해줘요. 자식이 누군가를 데려와도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요. 물론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애가 그랬거든요. 너무 완벽했어요. 외모, 학력, 집안, 성격 모든 게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미애는 정말 단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위화감 같은 거요. 하지만 그걸 무시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직감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거든요. 준호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순진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좀 더 신중해졌어요. 물론 지나치게 의심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엄마한테 먼저 소개할게요. 엄마가 한번 봐주세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가 꼼꼼히 확인해 볼게. 물론 저도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있어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애 같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김미정 변호사님 같은 분들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자기 동생이 당한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요즘 준호는 천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아직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일이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덕분에 준호도 더 성숙해졌고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미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준호와 제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준호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와 상의해요. 그게 참 좋아요. 며칠 전에는 준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른 엄마들은 그냥 아들이 좋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엄마는 끝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 이게 엄마의 역할이구나 싶었어요. 자식이 행복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만약 제가 좀 더 빨리 의심했다면? 만약 탐정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만약 준호가 끝까지 미애를 믿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요즘 다른 어머니들을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식이 누군가를 데려와도 너무 성급하게 기뻐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고 판단하라고요. 물론 지나치게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요. 준호도 이제는 이 일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바보였다고 자책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엄마, 미애가 정말 치밀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속였으니까요. 그만큼 전문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미애는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노하우가 있었던 거겠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믿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의심받지 않는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무서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다른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처음에는 말하기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처럼 나이가 있는 어머니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미애가 그랬거든요. 저 앞에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효심도 깊어 보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였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믿을만해요. 준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엔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는 평범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렴. 그랬더니 준호가 웃으면서 알았어요, 엄마. 이제는 알 거예요 하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미애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준호도 많이 회복했고 저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났어요. 가끔은 미애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이 일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준호도 저도요.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준호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이번 일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엄마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사람은 매이나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준호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는 진짜로요. 그때까지 저는 옆에서 지켜볼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고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요. 어제 준호가 회사 동료들과 모임을 갖고 왔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 갔을 텐데 이제는 저한테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요. 작은 변화지만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변화는 준호가 저를 더 많이 챙겨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집에 와요. 엄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미의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나 봐요. 사실 저도 그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믿는 것과 보호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아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김미정 변호사님과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그 후로 준호 씨는 어떠세요? 하면서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득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말이에요. 요즘은 뉴스를 볼 때도 예전과 다르게 보게 돼요. 사기 사건이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고 피해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공감이 돼요. 특히 결혼 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니까요. 준호도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돈 문제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만 하려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나 봐요. 엄마, 저를 가장 쉬운 상대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바보로 본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네가 순수해서 그런 거야.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지.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하는 거고. 네, 이제는 알아요. 착한 것과 순진한 건 다르다는 걸요. 준호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기쁜 일도 있었어요. 미애가 속인 다른 피해자 중 한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덕분에 미애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요. 그분도 저희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신고해서 미애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싶어서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이 안전한 것 같아요.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요즘 준호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배우기요. 엄마,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음식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하면서 주말마다 요리 학원을 다녀요. 보기 좋아요.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려고 해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해.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미애 사건은 정말 큰 시련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희 모자는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가까워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김미정 변호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분들, 그리고 힘들 때 옆에서 지켜봐주는 가족들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모자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준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할 리가 없잖아. 넌 내 아들인데. 그래도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그냥 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었잖아. 거짓된 행복이었지. 맞아요. 엄마가 진짜 행복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가끔 웃으면서 그때 일을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미애가 정말 완벽하게 연기했지? 맞아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지나니까 상처도 아물고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추억이라기보다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준호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들고 있어요. 엄마, 저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어요. 미애 같은 사람은 정말 소수일 거예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김미정 변호사님, 탐정사장님,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 준호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당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곳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더라고요. 미애가 쓴 결혼 사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철저히 계획되어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해요. 물론 지나치게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의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해요.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준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최소 1년은 지켜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만나봐.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거든. 네, 알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게요. 미애의 경우도 그랬어요. 진짜 가족이나 친구들을 한 번도 소개받지 못했거든요.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고 친구들은 바쁘고 지금 생각해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친구들을 소개해 줄 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웃분들과도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눠요.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누군가를 데려와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물론 자식들은 처음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고마워할 거예요. 준호처럼요. 어제는 정말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준호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호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줘서 미리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엄마,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일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네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정말 길고 긴 이야기였네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자식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괜한 의심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확인하는 걸 이해해 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모를 존경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사기꾼을 만났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든 탐정이든 경찰이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을 지키는 건 부모의 의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나쁜 일이 있어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애 같은 사람도 있지만 김미정 변호사님 같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저와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준호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는 진짜로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도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